자, 시너지 116쪽 지금 역함수 하던 중이고요. 유형 16번부터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역함수를 했는데 역함수의 정의와 성질 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가 있으면, 그치? 그 대응 방향을 바꾼 게 바로 뭐야? 역함수잖아, 그치? 그래서 y는 fx가 주어진 함수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 역함수는 정의에다가 뭘 넣고요? y를 넣어서 x로 대응시키는 함수지, 그치? 그래서 이 둘은 어때? 결국 그 본질적인 내용은 같은 거야. 즉 얘들을 만족시키는 x, y 순서상은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 달라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함수 표현 나오면 주로 원래 함수로 모양을 바꿔서 역함수 없이 문제를 푸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물론 역함수를 구하는 것도 방법을 배웠어. 자, 그래서 사실 이 둘의 표는 결국은 같은 표현이야. 그래프를 그려도 어때? 동일한 그래프였죠. 왜? 이걸 만족하는 x와 순서이 똑같으니까 얘들을 만족하는 걸 점 찍으면 같은 점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프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자, 얘가 역함수는 맞게 맞는데 우리가 보기 계속 어색하잖아, 그렇지? 이 독립변수 여기가 x가 돼야 되고 여기 정축변수 여기가 y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x, y를 정역과 공역을 바꾸다 보니까 변수가 지금 불편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좀 편하게 보이고자 해서 변수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꿔버리면 y는 f 인버스 x라는 함수가 만들어지지. 그치? 그러면 x를 y로 y를 x 바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뭐가 되는가?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 이동이 되버리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야. 그치? 얘도 역함수고 얘도 역함수야. 얘도 역함수 아닌 게 아니라고요. 다만 변수를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돼? y는 fx라는 함수와 그 역함수인 y는 f 인버스 x는 y는 x의 대칭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야지. 됐죠? 자,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따 문제 나오겠지만 첫 번째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역함수의 교점을 찾는 문제가 먼저 우리가 관심사가 될 수 있겠네. 그러면 봐봐, 어차피 두 함수는 y는 x의 대칭이니까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f 인버스 x는 어떻게 생겼어? 이거를 역함수니까 y는 x의 대칭이 되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따라서 둘이 만나는 교점은 어디 위에서 만나니? y는 x 위에서 만나죠. y는 x 위에서 만나니까 결국 둘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역함수를 힘들게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네 세 놈이 너랑 네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 너랑 교점을 구하느니 너랑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는 이 둘의 교점은 y는 fx와 역함수 구하지 않고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는 얘기야. 훨씬 편하지, 그치? 이거만 자동이어야 돼. 역함수와 교점 문제 나오면 역함수 지우고 대신 y는 x를 집어넣고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물론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항상 y는 x 위에서만 만난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야. y는 x가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그 말은 거짓말인데, 만약에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교점이 있다면 그 교점을 그 역함수가 반드시 지난다. 그건 맞는 말이죠. 둘이서 만나고 있으면 역함수도 당연히 어때? y는 x 대칭되니까 여기 지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얘들이 항상 요 위에서 만난다는 거짓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지. 어떤 함수가? 이런 감소한 함수야. 어디를 지나고요? 0,1을 지나고요? 1,0을 지나는 함수가 있겠죠. 그럼 그 역함수는 마이너스에 대칭될 거 아니에요? 됐지? 그러면 원래 함수가 0,1을 지나니까 역함수 어디를 지나야 돼? 1,0을 지나야겠죠. 원래 함수가 1,0을 지나니까 역함수는 어디를 지나야 돼? 0,1도 지나야겠죠.
또 둘이 yx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지나는 이런 함수를 또 그려볼 수 있겠지. 됐니? 따라서 둘이 yx뿐만 아니고 다른 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됐지? 대신에 만나는 두 점은 역시 yx의 대칭 위치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자, 즉을 이용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yx뿐만 아니고 바깥에서 만나는 점을 가지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교점의 개수를 다루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30번 문제. 우리가 생각한다. 그치? 당장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너네가 풀 때 둘의 교점을 찾는 문제는 100%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치?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다 걱정이면 그냥 특별히 못해. 마음 편히. 자, 그럴 때는 어때요? 자,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는 어떤 경우야? 이 두 함수가 감소함수일 때나 가능하다고요. 증가함수일 때는 yx 말고 다른 점에서 만날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없어요. 알겠니? 그리고 실제로 문제 보면은 이 교점을 찾아서 구하는 문제 보면 대부분 다 뭐야? 대부분 전부 다 증가함수만 줄 거야. 그러니까 고민 없이 그냥 y는 x, b에서만 만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니? 자, 두 번째는 역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문제. 이 사이의 넓이 구하는 문제. 그러면 역함수도 구해서 또 해야 되니? 아니, 이 경우에도 뭐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넓이를 몇 배 해주면 돼? 2배 하면 되겠죠.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이걸 몇 배 하면? 2배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경우에도 봐봐.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역함수 문제를 다루긴 하지만 역함수를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99% 역함수 안 구하고 푸는 거야. 또 역함수 구하는 게 어떤 경우야? 아주 드문 게 있어. 그리고 뭐 역함수를 구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어쩔 수 없이 구해야겠지만 그러지 않고서는 역함수 안 구하고 푸는 걸 항상 먼저 고민을 해보세요. 알겠니? 아, 물론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함수들도 있잖아. 예를 들면 파이벌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아주 쉬운 공식이 있어. 뭐 그런 경우 역함수 구해서 풀겠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어떤 역함수 구하는데 시간 좀 뺏기니까 안 구하고 푼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유형 16번부터 볼게요. 자, 우리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보세요. fx라는 합성함수죠. fx를 두 번 합수했더니 x가 나오더라. 무슨 함수란 얘기야? 항등함수란 얘기지. 그럼 같은 편이 뭐야? f랑 합수했더니 항등함수죠. 같은 편이죠. 그러면 이거의 의미를 해서 어떻게 f를 합수하고 또 합수했더니 x가 되더라고? 자, 양쪽에 뭐 해볼 수 있어 우리가? f 역함수를 갖다 합성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이 두 개 날아가니까 좌변은 fx가 될 거고요. 우변은 뭐가 되니? 이거지? 결국 위의 표현과 아래 표현이 어때 서로? 같은 말이야. f를 두 번 합성해서 x 항등함수가 되더라. 아, f랑 그 역함수가 똑같은 함수가 되더라는 얘기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함수는 어떻게 해서 할 거니? 아니,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교시킨 그래프잖아.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건 무슨 말이야? 원래 애초에 y는 fx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칭인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y는 x에 있을 때,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럼 그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좌우를 x에 대해서 돌려버렸어. 돌렸는데도 똑같아. 왜? 원래 함수가 y에서 대칭 모양이니까 돌려봐야 모양이 달라지지 않겠지. 그러니까 f 인버스 x랑 fx의 그래프가 어때? 똑같이 그려지는 거야. 이 두 조건 만족한다는 얘기는 fx 그래프 자체가 이미 yx의 대칭 모양이라는 뜻이야. 자, 저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가 그런 게 있을까 묻는 거야. 그럼 첫 번째는
fx가 1차함수라면 직선의 경우라면 자 어디일까? 직선 중에서 yx의 대치 모양을 띠는 직선이 뭐가 있을까 하면 첫 번째는 yx가 있겠고 yx는 yx니까 이걸 yx에 대치시켜봐야 달라진 게 있어 없어? 없지. yx는 그래프가 yx에 대치니까 얘를 만족하는 함수일 거야.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yx에 대해서 팩 돌려도 어때? 똑같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p. 자, 이렇게 그린 거는 y절편 상관 있어 없어? y절편은 전혀 상관없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만 되면은 돌리면 항상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 자, 얘를 만족하는 1차 함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울기가 1일 때는 y는 x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모든 직선이 다 됩니다. 알면은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는 아직 안 배웠지만 미리 정리해둘게. 유리함수라면 fx가 유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지? 점근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리시잖아. 기억이 안 나면 잘 안 배웠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y에서 대칭이 되려면 점근선이 봐봐 원점이면 점근선이 원점이면 x축과 y축이 점근선이 된다면 이렇게 그려줘도 y에서 대칭이죠. 이렇게 한 사이 그려줘도 y에서 대칭이 돼. 예를 들면 엄청 되니까. 근데 그만 아니고 점근선이 어때? 이렇게 있어도 이렇게 그려줘도 y에서 대칭이잖아. 이렇게 그려줘도 y에서 대칭이야. 즉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위에 있으면 y는 x 위에 있으면 어느 쪽에 위치하든지 간에 그리고 1사분면과 3사분면이 그려지든 2사분면과 4사분면이 그려지든 간에 항상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 모양이 되게 되겠지. 그래서 유리함수라면 점근선의 교점이 y는 x 위에 있으면 되는 거야. 유리함수에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2차나 3차 함수 그래프는 y는 x의 대칭 모양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아직 3차는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배운 2차 함수. 우리가 지금 함수가 뭐 배웠니? 1차 함수, 2차 함수.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배울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게 1이랑 배운 함수 다야. 그 중에서 y는 x의 대칭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이건 나중에 유리함수 할 때 다시 할 거니까 일단 그냥 봐두시기만 하고요. 여기서 1차 함수만 확실하게 봐두시면 될 거예요. 문제 보실게요. 1번. 자, f와 f의 함수가 같은 함수를 찾아라. 뭐야?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은 y는 x 하나밖에 없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y절편 상관없이 다르니까 그건 만드는 건 3개입니다. 알고 있으면, 개념 정리하고 있으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 쉬운 문제가 되어버리지, 그치? 정리할 필요가 있다. 655번 봐요. fx가 ax 더하기 3은 1차 함수야. 근데 f랑 f 인버스가 서로 같다며. f랑 f 인버스가 서로 같은데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죠. 근데 기울기가 1이면 없애야 되지. 3이 붙으려면 뭐 되는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 붙을 수밖에 없죠. 끝. 됐어? 오이주시면 56번. 자, fx가 x가 함수가 된다? 아, 어떤 함수와 계획함수가 같구나. 그래프가 y는 x의 대칭이네? 자, y는 x의 대칭인데 지금 뭐야? 1차 함수죠. 그러면 기울기가 1인 y는 x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모두가 다 되는 거야. 근데 오유지랑 5코만 마사이시라지. y는 x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y는 x가 될 수 없으니까 기울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5 대입해서 마사 넣으려면 y는 1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손쉽게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 없죠? 자, 넘어갑니다. 217번. 미안. 658번 보셔야 돼. 이거 설명, 왜 이렇게 많이 가? 자, 두 번째는, 여기 내용 다시 할게요. 이쪽도 괜찮지? 자, 얘를 만족하는 함수의 해석이었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건 통일해. 자,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가 마이너스 H이 되는데 그게 뭐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표현되면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셔야 되는 거야. 근데 정의역이 저것처럼 몇 개의 원소로만 된 함수라면 맞니? 저런 문제들은 우리가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뭐야? 대응 관계로 풀어나가는 거잖아. 그치? 저거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푸는 거고요. 대응 관계,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저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 조건은 자 보자. 어떤 함수와 그 역함수가 똑같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서 똑같이 함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봐봐. 1, 2, 3이 있고요. 1, 2, 3이 있어. 자, 이렇게 함수고요. 이렇게 뭐야? 역함수겠죠. 이쪽과 이쪽에 대응되는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는 보세요.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으로 가면 여기도 어때? 똑같죠. 항등함수. y를 x면 항등함수니까 얘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꼭 이러면 되냐?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가는 거 알고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봐봐. 1이 2로 가면 역함수도 똑같아야 되면 역함수도 1이 2로 가야겠죠. 이렇게. 그럼 fx는 결국 2가 1로 가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뭐니? f가 1이 2로 보내면 역함수도 1을 2로 보내야 되고 그럼 f 입장에서 보면 2는 1로 가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대응시켜야 되니? 두 개의 원소가 서로 교차해서 대응되면 양쪽 방향으로 어때? 결과들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응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A가 A고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 가면 되는 거겠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가도 A가 A로 가겠죠. 두 번째는 B가 C로 가면 반드시 어때? C는 B로 가야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하면 두 원소가 서로 교차. 그럼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대응 관계를 만들려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첫 번째는 나는 나한테 가든가 아니면 내한테 가기 싫으면 다른 누구한테 가면 그 다른 누구는 나한테 와야 되는 거지. 서로 교차. 그렇게 대응시키면 얘를 만족시킬 거라고요. 이해됐니? 그러면 자 658번 문제 들어가서 1, 2, 3에서 1, 2, 3을 대응시킨 함수인데 얘를 만족시킨 거라며.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자기 자신한테 가거나 서로 교차해야 되는 거지. 그림을 그리면 이런 얘기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수평을 가거나 아니면 둘이서 어떻게 한다 서로 교차해서 하면 이렇게 하는 얘기야. 맞니? 그러면 자 이렇게 하는 함수의 개수는 우리가 분류를 할게. 첫 번째는 전부 다 자기 자신한테 갈 수 있겠죠. 몇 개? 한 개. 맞지? 두 번째는 자기 자신한테 가기 싫어. 그러면 남한테 가면 반드시 그 남은 나한테 가야 되니까 한 쌍이 서로 교차해야겠죠. 원소가 세 개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되니? 자기 자신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네. 그치? 그러면 자 셋 중에 둘이 서로 교차해야 되지. 셋 중에 교차할 둘을 선택하는 게 얼마야? 3C. 몰라도 돼. 그냥 세면 되지. 1, 2가 서로 교차할 수도 있고 1, 3이 교차할 수도 있고 2, 3이 교차할 수도 있겠죠. 몇 가지가 나오니? 세 가지가 나오지. 그렇게 셋 중에서 둘이 서로 교차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기 자신한테 갈 수밖에 없으니까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몇 개야? 3개가 되겠네. 됐지? 함수 몇 개? 4개. 자 그러면 원수 하나 늘려볼까요? 원수 하나 늘려볼게. 1, 2, 3, 4를 1, 2, 3, 4 대시킨 함수인데 얘를 만족한대.
자,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얘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되겠다. 서로 교차하는 게 없는 경우. 그럼 전부 다 자기가 들어가겠죠? 몇 개? 한 개. 두 번째는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몇 개 있는 경우? 한 개 있는 경우. 한 개 있는 경우. 그럼 누가? 넷 중에서 두 개가 서로 교차하겠죠. 그럼 넷 중에서 교차할 둘을 고르는 방법이 1, 2, 1, 3, 1, 4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있죠. 여섯 개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서로 교차시키면 나머지 애들은 각자 자기 자신한테 가야겠죠. 함수 몇 개 만들 수 있어? 6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로 교차하는 게 몇 쌍도 나올 수 있어? 두 쌍도 나올 수 있죠. 두 쌍. 두 쌍 어떻게 바뀌지? 한 쌍 정하면 나머지 한 쌍은 저절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교차하는 한 쌍을 뽑는 방법이 아까 몇 가지였어? 6가지였죠. 일단 6개야. 그럼 나머지 둘은 아까는 그냥 같다면 이제는 나머지 둘도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똑같이 6가지 나오겠죠. 함수 총 몇 가지 만들지? 13개가 만들어집니다. 볼 수 있겠죠. 그치? 됐니? 그래서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찾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정의역을 유한계로 주고 대응관계로 우리가 그 함수를 파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로, 그치? 그래프가 y-x의 대칭인 그래프를 찾는 문제로 들어가서 1차 함수를 유리함수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도 있겠죠. 두 가지를 다 정리하셔야 돼요. 뭘로 볼지 모릅니다. 네, 이준이 뭐? 아니 뭔가 이 시점에서 다 얘기해야 돼. 두 개가 이렇게 1하고 2가 이렇게 되면은 미안, 큰일 날 뻔했다. 그치? 6개가 아니다. 그치? 중복이 있다. 그치? 이 6개는 1, 2가 서로 교차하면 되겠지만 3, 4 교차하면 또 생 거지. 근데 1, 2 교차하면 3, 4도 저절로 교차되는 거니까 여기 안에 중복 생기네? 중복 몇 개 생기겠니? 넷 중에 두 개 묻는 거니까 4C 2G 곱하기 전화누기 했잖아. 그치? 4개를 두 개 묶으면 되잖아. 전화누기 4C 곱하기 2C. 근데 전화누기 할 때 둘이면 중복되는 게 생기니까 둘이 자리 바꾸면 뭐를 나누자? 밑으로 나누자라고 했죠. 그쵸? 그러면 6 곱하기 2 1 6인데 나누기 2 하면 몇 개? 3개가 되겠네. 됐어요? 다시 말하면 1, 2 뽑았을 때 3, 4가 서로 짝이 되는 건데 나중에 3, 4를 뽑았을 때 1, 2가 서로 짝이 되니까 중복되는 게 몇 번씩 나오는 거야? 2번씩 나오니까 나누기 2한 거라고. 됐지?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몇 개야? 이렇게. 잘했어. 쏘리. 자, 그 다음 유형 17번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다른 말로 뭐니? 1대1 대응 문제죠. 앞서 우리 1대1 대응 다 했으니까 똑같은 문제야. 하나도 틀리잖아. 1도 안 달라. 그지? 글자만 다를 뿐이니까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고 혹시 잘 안 돼서 같이 한 번 더 풀어봤으면 좋겠다. 잘 돼? 잘 안 돼? 자, 마지막 하나 풀자 보면 165번.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지, 그렇지? 첫 번째가 정역이 이렇게 있고요, 공역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함수가 그려질 때 1대1 대응으로 그려지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니? 꽉 차게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까지 꽉 차게 들어가거나 이쪽 모서리 이쪽 모서리 꽉 차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기억나? 우리 앞서서 직선만 했지만 모두 만점 들었어. 곡선도 괜찮아. 곡선도 증가만 하면 이렇게 들어가도 1대1 대응이라고요. 맞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었어? 어떤 x값을 기준으로 정의역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함수가 다를 때 그때도 1대1 되려면 이쪽에 증가하면 이쪽도 증가해야 되고 이쪽에 감소하면 감소해야 되는 거였죠. 역시 1차 함수를 주로 다뤘지만 다른 함수도 괜찮다고. 2차 함수도 어때? 2차 함수도
잘 자르면 증가하는 부분도 나오고 뭐도 나오니 감소하는 부분도 나오잖아. 그런 게 여기 들어가도 돼. 그리고 반드시 어때? 경계에서 이어져야지만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수 있었지. 크게 두 가지 얘기다. 자, 이것도 보자. 모르겠다. 정역이 A부터 1까지고요. 공역이 어디부터? 마사부터 4까지인데 이 2차 함수 그래프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어때?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잘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되겠죠. 이 그래프 어떻게 될까? 위로 블록하고요. 꼭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2, b 플러스 4가 되는 거겠죠. 자, 얘를 여기 안에 올렸을 때 여기 안에 이 틀에 의해서 일부만 잘라지겠지. 그 잘라지는 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 잘라지는 부분이 이 틀 안에 꽉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어중간하게 이렇게 잘라지면 되나 안 되니? 안 되지. 왜?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증가하는 부분만 또는 감소하는 부분만 나오면 잘라져야겠죠. 근데 지금 어때? 정역이 한쪽은 정해줬잖아. 1. 그럼 1이 어디 있어? 이쪽에 있겠죠. 1. 그러면 A는 이걸 얼마 잘라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증가, 감소하는 부분만 들어가야 되니까 A는 어때? 이쪽에 잘라져야겠죠. 따라서 A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고 같은 데까지는 괜찮네. 적어도 여기까지는 괜찮네. 됐지? 두 번째는 뭐도 봐야 돼. 이 끝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올 테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야 돼? 이렇게 들어와야겠지. 감소하는 부분. 그럼 이 함수가 어디 지나야 되니까? a, 4도 지나고 1,4도 지나야 되니까 1,4를 대입하는 게 낫겠네. 그치? 그럼 1,4를 대입하면 x 1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더하기 b 더하기 4가 마4가 돼야 됩니다. b는 마이너스 5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 5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b가 1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a,4도 지나야 되니까 a,4를 대입하면 a가 구해지겠지? 그 a 중에서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걸 찾으셔야겠다. 그치? 자, 그럼 a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5 한 개 얼마가 되니? a,4를 지나야 되니까 4가 되겠다. 그럼 a 플러스 2의 제곱이 1 돼야 되는 거고요. a 플러스 2는 얼마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a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는데 아까 어때? 마이너스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만 찾아야겠지. 그치? 괜찮죠? 1차든 2차든 똑같은 원리로 가지고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8번 19번이 역함수와 교점에 대한 내용이지. 그치? 자, 같이 왔지만 어떤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역함수 일자리가 아니지. y는 x가 들어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관련있지 아까 y는 x 아닌 다른 점에서도 만날 수가 있어요. 감소하는 경우에는. 또 감소한다 해서 무조건 다는 아니고요. 그지? 감소하도 y는 x 위에서만 만날 수 있지. 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밖에 안 만나겠죠. 그지? 그지? 응. 그러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문제분들은 다른 지장이 없을 거예요. 물론 또 생각이 또 이상하게 꼬인 사람이라면 저거 가지고 시비 걸 수도 있어. 왜냐면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fx와 f 인버스 x는 항상 yx에서 만난다 이런 논문을 보기도 하고. 근데 뭐 저런 상황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 가지고 푸는 문제들은 다루진 않을 거야. 진짜. 자, 666이야. 자, 얘와 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점의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좌표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역함수 끄지라고요. 뭐가 들어오라고요? y는 x가 들어오라는 얘기야. 그럼 얘랑 y는 x를 찾으면 x제곱 빼기 2x는 x가 되겠다. x제곱 빼기 3x는 0이 되니까 x는 0 또는 3이 되겠지만 정역이 어때? 1 이상이지. 왜 정역이 이렇게 주어졌을까? 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역함수 존재 안 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잘라준 거지.
증가하는 부분만 나오도록. 대칭축이 지금 얼마야? 1이니까 1의 오른쪽만 쓰라는 얘기야. 증가하니까 이제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야? 정의하기 위해서 x는 1 이상이니까 당연히 1보다 작은 쪽에 교점은 나올 수가 없지. 3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얼마다? 3콤마 생긴 뭐지? 제 대입하지 말고요. 요 위에 점이니까 이 대입하면 되겠죠. 항상 그 교점은 x 앞에 y값과 똑같이 나와요. 그렇지? 자, 거리는 얼마다? 3분의 t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671번, 70번, 71번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주고 거꾸로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야. 자, fx와 역함수의 당연히 정역이 2 이상이니까 1대1 대응품 맞죠? 둘의 교점 사이의 거리가 3루트야. 그럼 교점을 구해야 되네? 오케이. 역함수 꺼지고 y는 x가 대신 도시오라고요. 얘의 방정식을 풀게 되는 거지. 그럼 원래 멀쩡하다면 여기서 x가 나올 거고 두 교점 구해지고 교점 사이 거리가 구해지겠지. 근데 안 풀리잖아. 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x 플러스 4a 플러스 2는 이런 걸 방정식으로 풀게 되는데 a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호준아? 자, 인수분해해서 풀 수 없는 방정식 2차 방식 만났어. 우리 할 일? 그렇지. 두 번을 알파 베타로 두고 공간의 성에 쓴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a분의 4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인데? a분의 4a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거 가지고 두 교점 사이 거리가 3루트이라며. 두 교점이 결국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알파 콤마 알파와 베타 콤마 베타가 나오는 거지. 두 번이 몇이니까.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한번 보겠고요. 루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루트 2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으로 쓰면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이 두 개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곱셈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배웠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a분의 4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분의 4a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위로 계속 올라갈게. 통분할게요. a 제곱분의 16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이고 a 곱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6a 제곱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문제 친절하네. 그러면 a 제곱분의 1이 되겠네. 곱하기 a 제곱분의 1이 되겠고요. a가 뭐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은 루트 밖으로 a로 나오고 a분의 루트 2가 되겠죠. 그게 얼마라고요? 3루트 2라고. 따라서 a는 얼마다? 3분의 1이다. 됐지? 좀 계산이 힘들어서 그렇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특히 있잖아. 우리가 이런 문제는 많이 나와. 이 단어뿐만 아니고요. 수능 볼 때까지도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안 구해질 때 근각의 성형을 통해서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차를 이용하는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자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풀 수도 있어. 어떻게? 어차피 yx에서 만나잖아. 기울기 얼마야? 1이지. 여기에 뭐 있어? 알파 콤마 알파가 있고 여기 뭐 있어? 베타 콤마 베타 있겠지.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이 길이가 3루트라고 그랬죠. 자, 선생님 지난번에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야. 기울기가 1이나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각이 몇 도야? 45도지. 탄젠트 45도가 기울기잖아. 1이잖아. 기울기가 1인 직선이면 45도야.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이동 삼각형이지.
그럼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라고요. 그럼 여기 3루트라는 이 길이 얼마고? 3이 길이 얼마야? 3이거죠. 그러니까 보면 항상 보면 이런 문제들은 이 길이를 항상 몇 루트 2로 준다고요. 왜? 그래야지 그냥 깔끔하게 자연수 나올 테니까. 3이야. 무슨 말이야? 알파, 베타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는 게 3이라는 얘기지. 그치? 두 근의 차가 3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근의 차를 구해도 되는 거고요. 맞지? 아니면 베타 대신에 못 씁니다. 하나 알파 플러스 3을 넣고 풀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3 차이가 나면 미지수 하나니까 할만하겠죠? 그렇죠? 미지수 하나 미지수 A까지 하면 알파와 A 미지 두 개밖에 없죠. 여기까지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안 만들어도 뭐 그래도 뭐 딱 쉬운 건 아닌데 이제 저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울기가 1이 직선일 때. 자, 그 다음 유형 19번 역함수로 둘러싼 부분 넓이 역시 y는 x가 대신 들어와서 y는 xy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몇 배? 2배. 문제 봅시다. fx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그 역함수를 gx로 넣으면 둘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니까 일단 fx 그래프를 그리되 이미 애초에 y는 x가 그려놓고 시작하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역함수 딱 보이는 순간 물론 뒤에 보면 알겠지만 역함수란 말을 대놓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전형적으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들이 있으니까. 뒤에 알겠지만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물론 정형이 잘 되겠지만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뭘로 표현된다? 무리함수로 표현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2차 함수고 또 2학년 때 배우면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고 로그함수의 역함수는 지수함수니까 이런 관계가 역함수는 말없이 주어져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그냥 마이너스를 긋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왜? 역함수를 준 이유는 역함수의 성질, 관계를 이용해서 풀라는 거니까. 이거 먼저 긋고 시작한다.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럼 fx의 그래프일 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0보다 클 때는 4분의 1x 더하기 3이야. y절편이 3이고요. 기울기가 4분의 1이네. 적당하게 이렇게 날리면 3이죠. 그럼 y는 x 몇 점 얼마야? 얘하고 x가 같습니다. 풀면 넣으면 4분의 3x가 3이네. 4분의 3x 3이니까 x는 얼마 되니? 4가 되겠죠. 오케이? 4,3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2분의 5, 1보다 크지? 이렇게 되겠지. y절편이 3이고 기울기가 1보다 커요. 그럼 교점은 얘랑 마이너스 교점을 찾는 거예요. 넣으면 2분의 3x가 마이너스 3이야. x는 얼마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역함수는 당연히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에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린다면 굳이 그린다면 0,3을 지나니까 는 3,1을 지나면서 이 교점도 지날 거고요. 교점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진 게 이게 누구 그래프야? 역함수인 GS의 그래프였죠. 됐지? 근데 굳이 그릴 필요가 없잖아.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곱하기 몇 배?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흰색 삐끔씩 부분의 넓이는 왼쪽 구해보자. 3K잖아. 이거 넓이는 얘를 밑뼈 잡으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높이는 얘지. 얼마? 2지. 더하기 오른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 역시 밑변 3 곱하기 높이는 이거. 얼마? 4. 6, 12, 18 나누기니까 얼마? 9가 되겠죠. 다 9 써서 틀린 친구들 많아요. 다 풀었다고? 곱하기 얼마 해야 돼? 2에서 답은 18 써야겠죠. 됐지? 자, 밑에 2차 함수에서도 마찬가지야. 교점 구해서 결국은 아직은 적분을 배우기 전이니까 곡선 부분의 넓이를 계산 못하지. 근데 이게 그대로 어디 가냐면 2학년 2학기 때 수투를 배우면 정적분을 배워서 곡선 부분의 넓이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거기서 한 번 더 나올 거야 이게. 그치? 똑같이 나와. 함수만 달라져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 20번 보겠습니다. 역함수와의 교점의 부호를 결정한다. 무슨 얘기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함수 fx가 2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8x 빼기 a x는 마이너스 이상이야. 왜? 대칭축의 오른쪽인가 보다. 그러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네. 그치? 그럼 이 함수에 대해서 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잖아요. 아니잖아. 자, 책임 역함수와 이동점이니까 당연히 이 대신에 y는 x가 들어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나는 너랑 이렇게 스프레드 되는 거 맞죠? 2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a는 x를 풀어야 되는 거야. 2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a는 0을 풀게 되는 거라고요. 오, 선생님 2차 방식 풀면요. 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거 그지? 뒤진다고. 왜?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문제 풀 때도 없니? 방정식 풀어서 실근 2개 나왔는데 둘 다 교점이 됐었어? 아니지, 아까 하나 버렸지. 왜 버렸니? 저 정의형을 벗어나니까 버렸잖아. 왜? 애초에 그래프 자체가 이거보다 왼쪽에는 안 그려지는 걸. 마이너스보다 자원쪽에는 안 그려지는 걸. 그럼 그쪽에 생기는 교점, 즉 실근은 의미가 있을 수 없어. 버려지는 거지. 그런데도 그래프가 교점이 2개 생긴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두 실근이 모두 어때? 마이너스 2 이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이 범위에서 2개가 나와야지 유효한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해석이 됐어. 그리고 무슨 문제로 바뀌었니?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2 이상의 존재한다. 무슨 문제야? 응? 근의 분리, 함축판 문제잖아.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줄 때 우리가 함축판 따라서 풀었었지. 기억나니? 자, 어떻게 하지? 이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 서로 다 주시니까 교점 2개 생겨야겠죠? 근데 얘 둘 다 모두 어때? 마이너스 2 이상이니까 마이너스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물론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 됐지? 그럼 첫 번째 그럼 함축판. 자, 함수값 경계 얘를 fx로 할까? 경계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8 빼기 14 빼기 a가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0이 있으면 0이 되겠죠. 괜찮니? 오케이. 그럼 여기서 a는 마이너스 6 이하. 됐지? 두 번째 축. 대칭축의 위치도 마이너스 1보다 큰 데 있어야겠죠.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마이너스 2a 4분의 b 는 당연히 마이너스보다 큰 쪽에 있는데 얻을 거 없고요. 됐지?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판별식 0보다 커야겠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야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커야 돼. 됐지? 그럼 이걸 모두 만족하는 범위는 A는 마이너스 8분의 49보다 크고 마이너스 6 이하입니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어디 있어요? 여기 2번에 존재하네. 됐지? 해석만 하면 우리 앞에 썼던 함축판 문제로 싹 바뀌게 되는 거라고요.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니? 이 정역을 기억해서 방정식 실근이 아무 때나 생기면 되는 게 아니고 어때? 저 정역 범위 내에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됐죠? 응? 지금 시험을 안 받아? 아니 얘 정역 안 받아? 얘 정역을 안 받을까? 왜냐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이상이 보이잖아. 얘가 만약에 1 이상이만 그려지면 그럼 교점도 어때? 1 이상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정의역과 자 얘의
공역이 얘의 정역이 되는 거지. 그런가? 그것도 따져봐야 되겠네. 아닌가? 사실 정의가 주어져 있죠. 공역은 따로 얘기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뭐라고 했어? 실수 전체잖아. 그럼 얘의 공역이 되니? 아니 이것도 생각해보는데 뭐 괜히 넘어가다 괜히 건드렸네. 씨. 자 1대1 대응이잖아. 1대1 대응이면 여러분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죠. 그럼 정역이 나와있으니까 치역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나오겠지. 나오겠지. 그 치역이 꼭 공역이잖아. 그게 얘의 정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따져봐야 되겠네. 그치? 왜냐면 얘의 정역과 얘의 정역이 같다는 얘기는 얘의 정역과 공역, 치역이 같다는 얘기인데 항상 모든 함수 1대1 대응이 공역과 정역과 치역이 같을 수는 없잖아. 없잖아. 그치? 정확히 나름이니까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굳이? 얘가 잠깐만 얘가 2 x 플러스 2에 2가 아닌가? 맞죠? 2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얘를 이만큼만 잘라왔단 말이죠? 좀 더 보지 말고 이렇게 이만큼만 잘라왔단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가 지나면 이렇게 지나면 역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정역을 이만큼 잘랐으면 역함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떤 얘기야? 얘의 정역이 얘보다 작은 데서 나올 일은 없네. 역함수의 정역이 만약에 f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그치? 역함수의 정역은 요거 오른쪽이잖아, 그렇지? 근데 얘의 정역이다. 얘가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괜히 견뎌가지고 자 yx가 이렇게 지나면 고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fx의 정역의 오른쪽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럼 이 역함수의 정역 따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잖아. 오른쪽에서 만난다면 역함수의 정역보다 당연히 큰 데서 만나잖아 지금. 맞니? 얘만 그래도 문제는 없어. 왜 생긴? 그러면 더 이쪽에서 만나면 아싸리 그냥 여기를 지나서 만나서 생각해봐라. 그럼 역함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은? 어쨌든 역함수 원래 함수의 정역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지. 역함수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이 부분과 고점이 두 개가 어떻게 생기든 간에 원래 함수의 정역 이내에서만 교점 생긴다면 당연히 역함수의 정역 이상에서 교점은 만들어지잖아. 원래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원래 함수가 이런 모양이다. 이게 정역이야. 이렇게.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지겠지. 알 것도 없잖아. 원래 함수의 정역 내에서 교점이 생긴다면 역함수의 정역 내에서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노릇이네. 그치? 만약에 뭐 만약이야.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 이렇게 올라가. 그럼 역함수는 어때? 하나 생기지 이게. 그럼 이것도 원래 함수의 정역 내에서 보면 역함수의 정역 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역은 따로 고려하지 않아도 원래 함수의 정의역만 가지고도 프로도 지정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 그렇지? 먼저 엄밀히 따지기 좀 힘들겠다만 우리가 지금 다양한 케이스 아래로 블록한 경우, 위로 블록한 경우 그럼 표점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의 경우도 확인해 봤을 때 문제되지 않는 걸 확인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굳이 말고 이렇게 풀어. 그 감소 되는 거죠. 감소되는 만큼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감소가 되는 거라면 마이너스 했을 때 감소되는 거라면 y를 x 위에서 표점이 두 개 이상 생기겠니?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y는 x랑 표점 두 개 이상 지나면 생길 수 있어? 없지. 없지. 한 개밖에 안 생길 거라고요. 그치? 물론 그 밖에서 생길 수도 있겠지. y는 x 아닌 다른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에는 한 개밖에 안 생기겠죠. 이때도 문제 되니? 감소함수라면 정의역의 범위가 반대로 바뀌잖아. 1 감소하면 이 정의역 이거 이하가 되니까 두 정의역 사이에서 만나게 되겠다. 그치? 그럼 이쪽만 따져도 문제 될 거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자 역함수와 표점 구할 때 y는 x에서 만난 점의 경우에는 결국 원래 함수의 정의역만 가지고 풀어도 문제 없겠어요. 그치? 그리고 이거 문제 안 나오잖아. 괜찮아. 걔는 안 나와. 안 나와. 한 번 더 보자. 밑에 터프. 에이, 시시한번 하죠. 다음 단어 들어갈 게 아니라 매져버리네.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와 그 역함수 gx에 대하여 y는 fx, y는 gx 그래프가 서로 만난다. 자, 몇 개 되는지 안 했지? 만나기만 하면 되겠지. 한 개 이상의 교점을 가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았어? 역함수 꺼지고 y는 x로 그랬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는 x를 풀게 되는 거고요. 이 교점이 존재해야겠지. 만난다. 실근이 존재한다. 한계는 존재. 그렇게 하는 a 절대값이야. 어떡할래? 애매하지, 그치? 아까는 원래 막 함축반 쓰려면 두 근에 대한 위치를 다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한 근은 어디 사 있고 한 근은 어디 사 있다. 두 근이 모두 크다. 두 근이 모두 작다. 이렇게 돼. 하나만 잡아주면 봐봐. 이거를 가지고 함축반을 풀려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애매해진다고요.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디에? 이 범위지. x는 마이너스 이상의 범위에서 실근이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보겠어? 둘 다 마이너스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고요. 아니어도 하나만 마이너스 이상이 되어도 되는 거겠죠. 물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 풀어도 되겠지. 둘 다 마이너스보다 큰 같을 때, 하나만 마이너스보다 큰 같을 때. 뭐 이래? 또 이거 접할 때 되지, 그거. 마이너스 이상에 접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해지네, 그치? 자, 이때 살짝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수트에 쓰이는 개념인데, 보세요. 이 둘의 실근은 이 함수의 그래프하고 x수가 교점이지. 맞니? 그렇게 봐도 되고요. 이렇게 방정식을 바꿔놓을 수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우리 y는 x제곱 플러스 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a 사이의 교점으로 봐도 돼야 안 돼? 되는 거지. 됐어요? 어차피 같은 방정식인데 편하게 나누면 얘와 얘의 교점은 퉁치니까 얘와 x축의 교점은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그래프 그리기 힘드니까 얘와 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도 결국은 다 똑같아.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이 어디 생기면 되는 거야? 이상해서 적어도 하나 생기면 되겠죠. 자,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편하니?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편하겠어? 얘가 제일 편하겠지. 왜냐면 적어도 이 부분은 온전하게 그릴 수 있고요. y는 마이너스 a는 이런 상수함수잖아. x평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a의 범위를 위아래로 올려야 된다 하면서 교점이 역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그래프 그리자. 어떻게 그릴까요?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리래? 인수분 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아래로 이렇게 볼록하고요. 이 꼭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어디만 쓰겠다고요? 지금 여기만 다루는 거지. 교점이 어디야? 마이너스 2 사이에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1은 6점 있겠네. 마이너스 1, 얼마 되니? 마이너스 1, 0이죠. 그쵸? 여기만 잘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만 잘라서. 여기만 잘라놓고 이제 뭘 움직이는 거니? y는 마이너스 1을 움직일 거라고요.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 교점 몇 개야? 마이너스 1 오른쪽에서 한 개 생기지. 더 내려가도 한 개 생기지. 괜찮지? 자, 이쯤 되면 두 개 생기는 거 괜찮지? 지금 하니까. 그럼 어디까지 괜찮은가? 여기까지는 교점 한 개 생기면 괜찮은 거야.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교점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고 실근 자체가 없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얼마 이상이야? 마이너스 4분의 1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A는 얼마야? 4분의 1 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각. 생기면 앞에 문제도 이렇게 풀어도 되나? 안 될 거고 되지. 그럼 함축반 싫으면 이렇게 풀어도 돼. 다시 한번 해볼까? 아까 했던 거 정리했나? 하면 되나? 수투 가면은 2분을 배우고 3차, 4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고 나면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을 배워. 거기서 늘 하는 게 이 짓이야. 한쪽 그래프를 그려놓고 상수함수를 오락내락 하면서 교점의 개수를 계속 확인하는 거. 그럼 아까 풀었던 거 다시 675로 돌아와가지고 해보자. 자, 역함수 끄지고 마이너스 온다 그랬고요. 둘이 연립해서 풀면 2x 제곱 더하기 8x 빼기 a는 x가 된다. 이 둘의 교점을 찾는 문제는 얘의 교점을 찾는 얘하고 x축의 교점을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럼 아까 풀었던 그래프가 얘가 x축의 교점이 둘 다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만나는 거 그렇게 풀었지.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놈의 교점이 어디에? 둘 다 마이너스 2 이상에서 만들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둘의 교점은 얘와 얘의 교점 찾는 거지. 그럼 얘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얘는 2 x i c 2분의 7 반이면 4분의 7 제곱하면 16분의 49 마이너스 16분의 마이너스 8분의 49 됐죠?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거 얼마다?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8분의 49가 될 거고요. 그걸 어디부터? 마이너스 2부터 이상하려면 마이너스 2는 요거 조금 왼쪽에 있겠다. 그쵸? 마이너스 2, 그러면 8 마이너스 14니까 마이너스 6이 되겠다. 됐죠?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요. 됐어요? 자, 이제 뭘 그릴 차례야? y는 이걸 차리지. 근데 이제 어떻게 돼? 교점 몇 개? 2개 생겨야지, 이 범위 안에서. 자, 이렇게 되면 어때? 교점이 생기긴 한데 한 개 생기잖아. 이게 접하면 한 개 생기지. 2개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지나야지 두 개 생겨야 되겠지? 따라서 A는 이 꼭지점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되겠지. 접할 때는 안 되니까. 마이너스 8보다는 커야 되겠죠. 꼭지점 지나면 교점 한 개 생깁니다. 그보다 크면 2개 생길 거야. 근데 너무 올라가면 교점 한 개 되니까 언제까지 괜찮아? 이 점을 지날 때까지 괜찮네. 얼마? 마이너스 6까지 괜찮죠. 그래서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 푼 거는 똑같이 나오지. 개인적으로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한쪽보다 이쪽이 더 훨씬 더 낫지. 너한테 조금 생각하고 풀이긴 하지만, 그치?
그러니까 주어진 방정식을 내가 다른 식의 모양을 계속 바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해서 함수판을 푼 게 편했다고 생각한다면 마지막 문제라든지 이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내가 그릴 수 있는 부분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쪼개가지고 확인하는 것도 괜찮아. 이거 또 있네. 그치 잡네. 답답한다. 자 마지막 유형 21번. 이거는 뭐 그냥 저기 2x 제곱 플러스 7x는 n이 같고 좀 완전 제곱으로 바꿔서 교점 꼭지점 구했는데 그냥 x로 묶은 다음에 0하고 마이너스 2분의 7 평균 구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어때? 범위가 꼭지점을 기준으로는 아니시잖아. 그렇지? 꼭지점 좌표를 구하겠어 이렇게 했지만 다른 식으로 꼭지점 구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요. 네가 말한 대로. 그럼 이제 네가 센스 있게 풀든지 하는 거니까. 그치? 꼭지점 좌표를 구할 때 x가 교점 둘의 중점 구해서 그러면 함수값 구해야 되지. 그럼 어차피 또 중점도 계산하고 대입해서 함수값 또 구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별 실익은 없는 거. 맞니? 자, 21번. 이제 주어진 그래프를 통해서 역함수 함수값인데 쉽잖아. 아까 뭐라 했냐 역함수는? 역함수는 대응했을 때 방향을 반대로 바꾼 게 역함수지. 그래서 f의 함수를 대응 관계로 주면은 역함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주시면 되는 거잖아.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으로 줄 때는 어떻게 한다? f 인버스 a가 b다 주어지면 식으로 줄 때는 아까 밖을 바꿔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프를 줄 때 마찬가지잖아. 얘가 a, b면 함수값은 여기에서 a를 읽어서 그때 대응대로 y값을 읽어주시면 함수값이 나오겠지만 역함수 함수값은 어디서 읽어야 돼? y에서 읽어서 y는 fx를 그래프했어요. y는 fx는 결국 뭐야? x는 f 인버스 y랑 똑같다고 했잖아. 그럼 역함수는 어디를 정역으로 봐야 돼? 이걸 정역으로 봐야 된다고요. 여기서 누구 읽어야 돼? x 좌표를 읽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그치? 그래프에서. 자, f 합성한 다음에 인버스 5를 값을 구하라 했어. 따로따로 풀어줄 수 있죠, 이렇게? 그럼 f 인버스 5는 역함수 함수값이니까 5를 어디서 읽어야 돼? y축에서 5를 읽어서 대응되는 무슨 값? x값 얼마 되니? 3이 되겠죠. f 인버스 3은요? 역시 역함수 함수값이니까 y축에서 3을 읽어서 대응되는 값 얼마? 1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그냥 아주 손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잖아. 마지막 거 한번 봐요. 683.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죠? 뭐야, 이거 풀다 보면 이 함수를 표시해 준 거의 위치를 잘 못 낸 친구도 있어. 파란색이 fx야, 빨간색이 fx야. 응? 헷갈리지? 선생님, 이게 fx가 빨간색이네, 바깥도 있고요. gx가 파란색이네. 맞니? 아니면 꼬다리가 이쪽이 fx고 꼬다리 이쪽이니까 gx. 뭐지? 어느 쪽이야? 끄트머리 보는 거야? 함수 보통 표시할 때 끄트머리에다 함수를 표시한다고요. 봐봐, y에서 끄트머리 봤잖아, 그치? 그럼 어디 봐야 되니? 끄트머리, 파란색의 끄트머리 쪽에 있는 건 누구니? 얘가 fx야. 빨간색 끄트머리가 얘가 gx라고요. 알겠니? 중간에 아무리 가까이 붙어 있어 보이도 끄트머리 보는 거야. 자, 그럼 보자. g7을 구하랬어. g7이니까 원래 함수니까 정역이 x축에서 7을 잡아서 자, gx가 누구라고요? 내가 헷갈리네. 빨간색이지. 그럼 빨간색에서 만나는 점을 읽으면 얼마 되니? 6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4야. 역함수니까 어디서 4를 읽어야 돼? y축에서 4를 보고요. 누굴 찾아가야 되니? fx f까지 가야 된다. 4를 찾아서 fx가 누구야? 파란색 fx지. 딱 맞는 점에 x좌표 읽어주시면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셔야 되네. 역함수 따로따로 풀 수 있죠. 풀 때 자리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풀면 g 인버스 f 인버스는 f가 되겠죠.
자, 그럼 F3이니까 3을 넣고 F가 누구야? 파란색 F잖아. 4가 되네. 그러면 G 인버스 4를 찾아야겠네. 자, 인버스니까 Y축의 4를 찾아서 GX까지 온다. GX는 뭔데? 빨간색이잖아. Y축의 4를 찾아서 빨간색 올 때까지 보면 얼마입니까? 6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겠죠. 이건 뭐야? 손가락으로 있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잖아. 그치? 그래서 역함수면 Y축에서 해당 그래프까지 간 다음에 X축 좌표 읽는 거고요. 원래 함수라면 X축에서 찾아서 그래프에서 Y축을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역함수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유형도 쉬워 보이지만 은근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교과서에 실려 있고요.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이렇게 마무리하면 이제 수학은 끝나.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치? 자, 진도 여기까지 나가고요. 숙제는 일단 120조까지인데 좀 아니야 126조까지인데 일단 120조까지는 무조건 나가시고요. 토요일까지니까 120조까지는 토요일까지 해오셔야 되지, 그치? 아 이거 밑에 미안. 120조까지는 토요일까지 해오시고 그 이후는 하긴 해야 되는데 다음 주 목요일까지 오시면 될 거야. 됐죠?